저 그래프 그려야 되는데 Q가 0보다 크거나 같고 얘가 자연수야, 자연수. 자연수. 그래놓고 지금 최대값이 15라고 되어 있거든. 근데 이 15가 이 최대값이라는 게 사실 어디서 갖는 거야? 그 값이라고 하는 그 뭐라 그러지? 그 뭐라 그러냐? 봉우리. 봉우리에서 갖는 거잖아, 무조건. 그지? 근데 봉우리가 어디야, 무조건? 얘 봉우리가 어디야? 2분의 파이 아니면 2분의 3파이잖아. 맞지? 얘가 코사인으로 바뀌면 0 아니면 파이, 2파이 이런 데잖아. 그치? 그런 데의 값이 15다 이거 아니니? 근데 2분의 파이나 2분의 3파이가 들어가면 얘가 풀마 몇이야? 어려운 거 물어봐? 풀마 1이지. 그럼 결국에는 절대값 P-Q나 아니면 절대값 P 플러스 Q가 둘 중에 하나가 15가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근데 P가 무슨 수야? 자연수죠. 그럼 이 Q도 뭐야? 정수라는 걸 알 수 있지. 적어도 얘가 정수라는 건 알 수 있다는 거지. 여기까지 가니?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한 주기만 그려도 충분하겠지. 그래서 한 주기에서 어떻게 규칙이 이루어지는가를 생각해 보면 되는 거잖아. 근데 이제 이 문제를 풀 때 이제 걱정거리가 하나 있어. 이거지. 뭐냐면 얘네가 지금 항이 몇 차이야? 3차이, 3차이 나잖아. 그치? 그러면 주기와 제가 연관이 있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잖아, 일단은. 이해가니? 예를 들면 한 주기에서 y는 q와 교점이 3개가 나오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 근데 문제는 이거지.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 이게 혹시나 주기는 2인데, 그러니까 A1 얘한테 주기 한 번 더 더하면 A3인데 A4도 같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 사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 안 가? 예를 들어 보면 그래프 대충 예를 들어 볼게. 아마 얘가 되진 않을 텐데 뭐 이런 형태 예? 대충 봐요. 이런 형태 절대값 그래프가 나왔어. 근데 여기서 이렇게 가는데 여기가 A1이고 A2고 A3이고 A4 A5 이렇게 쭉 갈 거 아니야, 그지? 맞니? 근데 여기가 1이고 여기가 4야. 그럼 7은 어디야? 6. 그 다음 여기서 똑같은 움직임을 해주겠죠? 여기서부터 다시 여기서 끝나야 되나? 여기서 끝나야 되지? 그치? 이렇게 해서 다시 이 움직임을 그대로 반복해서 이렇게 갈 텐데 A5, A6, A7 지금 보시면 1, 4, 7이 주기와 연관이 없는 모습이지. 하지만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지. 뭔 말인지 이해가 가겠니? 주기랑은 상관없는데 길이가 같을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완벽하게 증명하려면 또 근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디부터 봐야 돼, 일단은. 주기가 3과 연관이 있는 3의 약수 또는 배수 형태로 가는 그런 형태부터 보는 것이 일반적인 거야. 알겠지? 그리고 나서 다 구했으면 이해가 안 됐어? 됐어? 그게 괜찮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주기에 교점이 3개가 나오는 거지. 그러면 첫 번째 주기에서 A1, A2, A3이 나오고 다음 주기에서 A4, A5, A6이 나오고 다음 주기에서 A7, A8, A9가 나오면서 한 주기의 첫 번째 교점들이다라고 하면은 이 간격이 주기로 같을 거 아니니. 또는 6개거나요. 그치? 6개여도 똑같은 간격을 가질 수 있겠죠. 그치? 그런 상황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지. 그 상황이 일반적인 경우라는 거야. 근데 이런 경우가 아니다 하더라도 간격이 일정하게 나올 수 있지 않느냐. 뒤에 A10 이렇게 등차 수열이 되진 않더라도
얘네 셋이 등차 수열만 갑자기 탁 돼버리면 어떡하냐는 거지. 이게 좀 두렵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주기와 연관이 있는 것부터 살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케이스를 좀 나누고 싶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 친구와 이 친구로 케이스를 좀 나누면 어떨까 싶어요. 이 두 개로 이렇게 나눠도 되지 않나요? 둘 중에 하나가 무조건 15잖아. 이건 이해되지? 그렇지? 얘네 말고는 15를 가질 자격이 없어요. 그렇지? 얘부터 가볼까요? P-Q 절대값이 15다. 그러면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생각해 봐야겠죠? 안에 들어있는 값이. 근데 결국에 Q가 지금 0보다 크거나 같은 상태에서 마이너스 Q로 시작하잖아. 그러니까 얘는 밑에서 시작해요. 밑에서 여기서. 그렇지? 그러면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게 뭐야?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겨뤄봐야 돼 일단은. 그렇지? 이 X축을 지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근데 가장 메이저 되는 순간이 어디야? 당연히 지나는 순간이겠죠. 왜? 절대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어려운 문제일수록 이 꺾음을 이용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잖아. 여기부터 판단해 볼게요. 이 친구. 그러면 다시 내려가서 이렇게 생겼다고 가정해 봅시다. 한 주기에서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여기가 몇이죠? 마이너스 Q죠? 여기가 몇입니까? P 마이너스 Q죠? 여기는 마이너스 P 마이너스 Q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 상태로 절대값을 때려주시면 마이너스 Q와 P 마이너스 Q 중 뭐가 더 크죠? 마이너스 Q와 P 마이너스 Q 중 뭐가 더 크죠? 제 질문을 좀 잘못하기에는 당연히 얘가 더 크죠. 얘를 더했으니까. 근데 이렇게 올려 보내면 얘는 Q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 친구와 이 친구의 대소가 좀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지. 맞니? 맞니? 아니죠. 지금의 상황에선 대소가 중요하지 않죠. 왜? 지금은 최대값을 누가 갖느냐를 싸우고 있는 거잖아. 얘네 둘이 대소 비교할 건 이따가야. 언제? 쫙 그었을 때 교점이 몇 개냐를 셀 때. 그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체크만 해도 P-Q와 Q의 대소 관계 중요하게 작용한다라는 거. 그러면 대충 애매하게는 요쯤이라고 생각하고 문제 그려볼게. 이렇게 여기까지 왔어. 그 다음 이렇게 올라가니까 최대값은 몇이에요? P 플러스 Q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P 플러스 Q가 15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풀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내가 모든 케이스를 다뤘다는 확신을 하기가 어려워요. 뭔 말인지 알지? 지금 굉장히 주먹구구식으로 풀고 있죠. 그냥 처음에 마이너스 Q 끄어보고 그 다음에 이 봉우리가 X축을 넘나 안 넘나 이런 거 해가지고 그 중에서 하나의 케이스만 제가 그려낸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저는 처음에 요걸로 케이스를 나누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위에서 대분류를 한 다음에 세부적으로 보면 놓치지 않거든. 근데 밑에서부터 하나씩 이렇게 세버리면 뭘로 쳤는지도 모르고 문제를 틀리게 된다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저는 요 상황부터 생각할게요. 이 그래프 말고. 요 상황부터 생각한다는 거야. 그럼 얘가 맨 위로 올라가 있는 형태를 보자는 거지. 근데 지금 y는 뭘 갖다 들이밀 거야? y는 q를 갖다 들이밀 거야. 따라서 이 친구가 절대값을 타고 올라간 여기 무조건 여기서 이렇게 긋는다는 거야. 납득? 그럼 일단 한 주기 내에서 여러분 잘 봐. 한 주기 내에서랬어? 한 주기 내에서지. 하나는 빈 동그라미, 하나는 까만 동그라미로 가야 될 거야. 한 주기 내에서 교점은 무조건 일단 몇 개가 있어? 2개가 있을 수밖에 없어. 이해되겠니? 왜? 사인 0과 사인 파이는 같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교점이 2개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지. 됐지? 그리고 접혀봤자 여러분 봐봐.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내려가는 친구는
절대 x축의 간섭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얘는 저 위로 하고 올라가 있겠지. 납득되겠지 이거. 그렇지? 그러면 접혀봤자 얘만 접히지. 그럼 교점이 최대 몇 개라는 거야 이거는? 최대? 4개라는 거 아니야? 그치? 여기서 봉우리가 조금 더 올라와서 이렇게 되는 케이스. 여기가 전부라는 거잖아. 그러면 이 케이스에서 얘가 되는 건 뭐밖에 없어? 한 주기 내에서 교점이 3개인 거밖에 없다는 거네. 한 주기에 교점의 개수를 최대 최소로 어느 정도 가려본 거야. 몇 개 이하야? 4개 이하라는 거 보이잖아. 몇 개 이상이야? 2개 이상이잖아. 근데 2랑 4는 3과의 연관성이 없잖아. 약수배수 관계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기선 3개인 걸 찾으라는 얘기인 거죠. 이해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길 때가 있죠. 이제 어느 때냐? 요 Q라는 친구 P 플러스 Q 얘는 항상 얘보다 높아. 그지? 그럼 P 마이너스 Q와 P 플러스 Q는 어때? 얘가 항상 높지. 그럼 얘가 항상 높은 거 맞아? 얘는 항상 꼭대기야? 그럼 얘가 항상 15인 거야? 아니야? 맞지? 어려운 거 아닌데? 빨리 맞다고 해줘. 맞잖아? 맞지? 불안하게. 잠깐만 다시 체크. 다시 체크. FA가 Q. 서로들은 모든 양수 여기 제외할게요. 뭐 달라진 건 크게 없지만 이렇게. 얘가 아예 밑으로 빠져버리면 이렇게 되면서 가능한 게 있나? 아, 여기가 되네. 봐봐. 이 봉우리가 간섭하기 시작하면 이 간격이 일정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봉우리가 간섭하지 않으면 반주기로 일정해요. 탕탕탕탕탕탕탕탕. 이 상황이 다 되네. 거기에 뭐도 돼? 이거까지 된다는 거네. 그치? 이런 특이 케이스 하나, 이것 때문에 답이 갈리는 거네. 이걸 제외하면 반주기씩 탁탁 치고 가는 것도 다 된다 이거네요. 그죠? 그럼 얘는 반주기씩 치면 AN 자체가 등차 수열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쌤이 얘기했던 접하는 것은 AN 자체가 등차 수열은 아니지만 얘네는 등차 수열을 이루는 그런 형태가 된다. 뭐 이런 얘기네, 결국에는. 그러면 이렇게 X축의 간섭을 받지 않으면 이거 무조건 되겠네요. 그지? 이런 케이스 다 세주고, 다음 이 봉우리가 낮은 케이스 다 세주고, 이렇게 다 세면 되겠네. 가보자. P 플러스 Q가 15이면 P 여기가 몇이었어? P 마이너스 Q. Q. 그러면 Q라는 친구가 P 마이너스 Q보다 크면 다 되죠. 맞지? 얘가 더 크면 다 돼요. 그리고 같아도 되는 거죠. 같은 것까지 허용하는 거지. 그치? 같아도 한 주기에 3개니까 괜찮다 이거죠. 그러면 P가 EQ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P가 1이면 Q는 14고 이렇게 가는 거네. 이게 전부인가? 이 조건만 가져가면 돼? 안 될 것 같은데? 얘랑 얘만 가져가면 된다고? 얘가 봉우리가 올라와야 돼? 그럴 필요 없는 거지.
아니 이제 올라올 필요도 없지. 얘 어차피 세기로 했잖아. 이거 안 올라오는 것도 세는 거 아니야 어차피? 맞잖아. 맞네. P가 1. 맞는데? 그럼 Q가 몇이야? 14야? 맞잖아. 이게 뭔 말이야? 저 밑에서 요렇게럼 놀고 있다는 거 아니야? 좀 작게. 당연히 된다는 거네, 얘는. 어디까지가? P가 10Q가 5 여기까지 오네. 그럼 P-Q는 몇이야? 5고 Q도 5니까 요 상황이 뭐야? 이렇게 돼가지고 정확하게 딱 맞아 떨어지는 요 형태가 되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다는 거네 일단. 여러분 이게 느껴지세요? P가 증가하면서 Q가 감소한다는 게 뭔 의미인지 알겠어? P가 증가한다는 것은 진폭이 점점 증가하는 거죠. 그러면서 Q라는 친구는 이 그래프가 전반적으로 위로 올라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처음에는 이 밑에 잔잔한 물결을 유지하고 있다가 조금씩 올라오면서 파도가 커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P가 10이고 Q가 5일 때 어떻게 됐어요? 딱 여기서부터 파도의 고랑 저기 위에가 나랑 절대값이 같은 곳을 찌른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정확하게 딱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그럼 다음 P가 11이면서 Q가 4면 어때요? 그럼 여기 포인트가 4인 거지. P-Q가 몇이야? 7이 됐지. 그럼 이렇게 올라가 버렸잖아. 그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서 쭉 돼가지고 하나, 둘, 셋, 넷. 한쪽에서 4개를 가져버려서 이 상황은 웬만하면 안 되는 상황이다 이거지. 정확히 안 되는 상황인지는 모르겠어. 그지? 안 되는 것 같죠? 사이사이 간격이 일정하지 않잖아. 그지? 안 되는 것 같아. 그럼 이제 끝까지 조심은 해줘야겠죠? 다음 조심해줘야 될 게 뭐야? 이쯤 되면 하나씩 생각해봐도 괜찮지 이런 식으로. 그지? 쭉 가면 어떤 상황이 나오는지 유추를 한번 해보라는 거야. 3. P-Q가 몇이야? 9야? 쭉쭉쭉 올라가? 그럼 얘가 쭉 올라가? 점점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럼 얘가 얘를 덮칠 수 있어? 뭔 상관이야? 상관이 없지. 이거 문제와 관련이 없다는 거야. 그죠? 여기까지만 가면 되겠네요. 우리가 원하는 게 여기죠. 지금 이렇게. 뭐 그럼 다 구한 거 아니야? 잠깐만. P-Q의 절대값. 그렇지. 아, 얘가 최대값이 되는 게 요 케이스죠? 요 케이스. P-Q. 얘가 최대값이 되면 뭐가 달라져? 안 되지. 다음 조심해줘야. Q가 0인 케이스 좀 조심해야 되죠. 그죠? Q가 0인 케이스. 그럼 P가 15가 되지. 그럼 이 친구는 절대값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생겼죠. 이것도 되네. 그렇지? 얘까지네요. 몇 개야? 11개? 맞아요? 맞아? 응? 얘가 되냐고요? 네. P가 15고 Q가 0이면 여기 뒤에 평행이동이 없잖아. 그럼 얘는 무조건 이렇게 생긴 거잖아. 정확하게 예쁘게 이렇게. 그러니까 쌤이 지금 케이스를 2개로 나눴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최종적으로 그렇게 된 거야. 처음에 문제 풀 땐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결국엔 3을 주기로 쭉쭉 가잖아. 그치? 근데 만약에 이런 형태로 나와서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만약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Q와 만나는 교점이 어떻게 생겨? 일정한 간격을 가지고 생긴다는 거야. 이렇게. 따라서 얘는 AN 자체가 뭐야? 등차 수열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도 등차 수열이 되겠지. 이런 케이스도 세면서 뭐도 센 거야? 한 주기의 교점이 3의 배수만큼 생기는 것도 세준 거야.
정확히 3의 배수면 안 되죠. 3은 정확하지만 6은 또 생각해 볼 게 많아요. 그치? 그래서 교점이 3개가 되게끔 여기서 접하는 케이스. 얘도 세준 거야. 여기 포함한 거지. 그래서 얘가 누구야? 이거죠. 이게 접하는 케이스죠. 딱 접하는 케이스. 근데 얘뿐만 아니라 Q가 0이고 P가 15인 순간도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오니까 일정한 간격을 두고 나와서 AN 자체가 등차 수열이 되니까 얘도 포함해야죠. 그래서 답은 열하나죠. 변형이 아마 코사인이죠? 그렇죠? 그럼 코사인은 어딜 가지고 가라는 거야? 0과 파이 포인트에서 싸우라는 거지 이번에는. 그렇지? 0포인트와 파이 포인트 이렇게 싸우라는 거야. 두 개 해가지고. 좀 다르지 않죠? 문제가 헷갈리면 어떻게 해도 돼? 평행이동해서 사인처럼 생각해도 상관은 없겠죠. 그죠? 야 이거 맞으면 92점이요. 554 어떤데? 할만하지? 이 정도 맞추면 수능 1등급이라 봐야지. 25. 뭐야 이거? 등차야. 항이 몇 개야? K 플러스 1개야. 이렇게 써도 돼. 2분의 n 플러스 2분의 k죠. 등차 중앙 쓴 거예요. 아니, 얘가 뭐래? 0이다. 만족시키는 두 자연수 mk가 존재하도록 하는 자연수 D의 개수는. 그럼 결국에 얘가 0일 수는 없잖아. 그치? 자연수잖아, 자연수. 얘가 0이 나오라는 거지. 그럼 어떤 특수한 항이 0이 나오라는 거지. 근데 그냥 0이 나올 게 아니라 k가 짝수면 정말 어떤 항이 0이야. 근데 k가 홀수면 .5 항이 0이라는 거지. 그치? 따라서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 거지. 첫 번째 케이스는 이렇게 해서 여기가 정말 항으로 하나 나오던가 아니면 이렇게 가서 여기가 .5가 되면서 이렇게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같은 항으로 이렇게 유지되는 이런 아이들이 나온다는 거잖아. 이때 이거 문제 쉽게 푸는 방법이 뭐예요? 첫째 항이 몇이야? 40이야. 그러면 결국에 얘든 간에 여기 뭐가 있어? 마이너스 40이 있다는 걸 알면 되는 거지 이렇게. 근데 여기든 둘 다 뭐야? 둘 다 뭔 얘기야? 뭔 얘기야? 대칭이라는 거잖아. 대칭을 떠나서 얘랑 얘는 x가 뭐야? 자연수가 나온다는 거지. 자연수 이렇게. 그럼 이 차이가 몇이야? 80이지. 80은 뭐의 배수? 마이너스 2. 뒤에 배수가 나옵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마이너스 2d를 u 한 번 더해가지고 80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네. 이해지? 마이너스 2d 에다가 몇 곱하는 거야? 여기가 몇이야? n 플러스 2분의 k잖아. 그럼 여기 1이잖아. 그럼 이렇게 가서 얘를 얻어낼 수 있잖아. 그지? 그냥 이거 곱하기 2 하면 되겠지. 몇이야? n 플러스 2분의 k 마이너스 1이야. 이거 곱하기 몇? 2 곱하기 마이너스 2d가 80이요. 이 얘기죠. 이게 문자라서 헷갈리는 거야, 얘들아. 여기가 1이잖아. 얘가 만약 8이었다고 생각해봐. 그럼 간격이 몇이야? 7이지. 그럼 곱하기 2 하면은 14죠. 그쵸?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 공차를 14번 더했어 이거잖아.
공차를 14번 더했어요. 공차 곱하기 14번은 얘입니다. 이런 얘기야. 마이너스 20인가? 이거는 마이너스 하나 줄까? 아, 곱하기 하나 줄까? 2 곱하기 하나 주자. 얘는 마이너스 40. 2m 플러스. 뭔가 이상하네. 아, 이거 마이너스 80이지? 이렇게죠? 죄송합니다. 플러스. 얘가 42? 이렇게 되나? 됐지? 공차 구하는 거야? 공차 구하래요. D 어디 갔어? 죄송합니다. 아까 D라고 한 거야? 못 들었어. 얘가 40. 뭐 1, 40, 2, 20. 이렇게 하면 얘 D라는 친구가 40의 약수가 다 될 수 있나요? 안 되는 거 없어? 이 친구가 못 가지는 값이 있나? 없지? 조건이 있어, MK에? 그치, 자연수 말고 뭐 짝수여야 되고 이런 거 없잖아. 그럼 이 친구 그냥 1 이상의 자연수라고 생각하면 되네. 그럼 D라는 친구는 이 40의 약수가 다 되겠네. 개수 구하래? 그럼 40을 어떻게 써야 돼? 2에 세제곱 곱하기 5 해가지고 답은 8 이렇게 되겠네. 이런 논리는 꽤 나오는 논리니까 알아두세요. 다음 질문. 왜 그랬을까? 34. 혹시 지나치는 거 있으면 말해주세요. 첫째 항이 양수인 등차 수열 AN의 수열합을 SN이라 하자. S3, S6, S11, S3. 뭐야 이거? 여기서 공차가 양수면 첫 번째 재미없다. 그죠? 재미가 없잖아. 절대값이 들어갈 필요가 없으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이거 같을 리가 없잖아. 첫째 항이 양수인 상태에서 공차까지 양수면 계속 양수를 더해 나가는데 어떻게 얘네가 같겠어요? 전부 다 양수일 텐데. 따라서 공차는 음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S3과 S6이 같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 S3과 S6이 같다. 또는 부호반대로 같다. 얘가 무슨 뜻이죠? A5가 0이죠. S6 마이너스 S3은 A4 플러스 A5 플러스 A6 3A5 너가 0. 따라서 A5가 0이라는 뜻일 거고요. 얘는 이 친구는 뭐램이에요? 그래프를 그릴까요? 얘는 3과 5가 이렇게 있는 거지. 6 죄송합니다. 그럼 여기 가운데가 몇이에요? 2분의 9죠. 즉 4.5. 그러니까 A5가 0이다 이거죠. 얘는 요렇게 잡아서 3, 6 이렇게 나온다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이 친구는 사실상 얻을 게 크게 없죠. 아직까지는. 이 식을 그냥 가져가는 방법밖에 없어. 다음 이 친구는 하나의
자, 요쪽을 기준으로 딱 4.5를 기준으로 여긴 양수항, 여긴 음수항이야. 양수항, 음수항. 근데 봐봐. 만약에 얘랑 부호가 같고 절대값이 같은 형태야. 이렇게. 그럼 이렇게 올라가겠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같아갖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6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지금 얘잖아. 그럼 이 상태에서 S11까지 갔어. 이렇게 갔어. 이 차이가 몇이래? 그건 좀 이상한 느낌이 들어야 돼. 이게 가능하려면 공차가 어떻게 돼야 돼? 꽤 작아야 돼. 절대값이. 그치? 절대값이 꽤 작아야 돼. 몇만큼? 이 차이가 몇 나? 5 나잖아. 그쵸? 그럼 공차가 몇이라는 거야? 5분의 3이라는 거야. 5분의 3. 마이너스 5분의 3. 그지? 더럽죠? 그지? 그래도 이 케이스는 D가 마이너스 5분의 3이라는 거구나. 이 얘기야 결국에는. 이해되셨죠? 다음 A5가 0인 케이스랑 이 케이스 이렇게 두 개로 나뉘는 거죠 이제. 첫 번째 A5가 0이고 D가 음수인 형태. 두 번째 D가 마이너스 5분의 3인 걸 아는 형태. 이렇게 있는 거야. 또 있어? 없지? 더 없어요. 그쵸? 요 케이스 어떻게 가능해? 계산이죠 이제 거의. AU가 0이면 이거 가능한 말이죠. 그치? 첫 번째 케이스는 얘로 나와서 이걸 가져가야 되는 케이스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얘가 당연해지고 얘로 가야 되는 케이스죠. AU가 0, D가 음수. S3을 가져갈까? S3을 가져가는 게 편한가? S3 가져가자. S3. 너는 S11 얘가 0이고 따라와 2분의 9니까 여기 몇이야? 9죠? 그러니까 S11은 이쪽에 있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이쪽에 있으니까 마이너스라는 거 알 수 있죠. 이렇게 같다는 뜻이고요. 얘부터 클리어할게. 계산하면 되지 이제. 2 면에 3 A 2인가요? 그냥? 그럼 얘는 마이너스 11A 6 마이너스 3이네. 두 개 나왔죠? 일반항 나왔죠? 할 수 있겠죠? 얘는 저기가 당연하니까 얘랑 같다 하면 되네. 이제 S3과 S6을 더하여 0입니다. 얘는 3A 2 얘는 6A 2분의 7 0입니다. 두 개 나왔고 A1 구하면 되겠죠. 구해볼까? (2분의 5) 2분의 5 15D 9A는 마이너스 18D A는 마이너스 2D 5분의 6 얘는 3A 플러스 3D는 마이너스 11A 마이너스 55D 마이너스 3 그냥 5D 기준으로 갈까? 제 0이니까 그래서 D 값을 구하자. 얘는 3D 뭔 말인지 알아요? 마이너스 3D 얘가 0이잖아. 얘 마이너스 3D란 뜻이에요. 마이너스 11 D 마이너스 3 그러면 2D는 마이너스 3 D는 마이너스 2분의 3 따라 첫째 항은 마이너스 4D가 되죠. 4D 그러면 6인가요? 6? 더하면 5분의 36
이거? 멍청아 바보 멍청이. 저거는 수열합이지. 아 등차 수열이 아니잖아.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이거랑 S3은 S 여기다. You genius. 하나로 묶어서 D를 구하는 게 편하지 얘는. 아닌데? 항을 아는 게 없구나. 일단 항값 하나 구해야 되네. 그냥 가자. 6A 2분의 5 15D 11A 플러스 55D 마이너스 3. 머리가 복잡할 땐 그냥 한다. 2분의 5 15D 그냥. 빼자. 일단 첫 번째는 이렇게 빼면 얘 없어지고 얘랑 얘랑 더해서 0이네. 오우 쉣. 오우 쉣. 계산이 원래 복잡해? 18 40. 네, 다음입니다. 그쵸, 덥지? 뭐야? 자기도 외투 벗었어. 아, 뭐야? 다음. 계산 안 했어요, 그냥. A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D? 아, 여기 상수가 없구나. 대입법이 빠르네. 지워? 지워? 가보자. 다음 질문한 거네. 첫째 항이 모두 A이고 0이 아닌 실수 D에 대해서 공차가 D랑 마이너스 2D래. 부호가 반대네. 그럼 둘 다 어떤 양수에서 시작해서 한 친구는 계속 올라가고 한 친구는 0을 찍고 내려간다 이거네요. 얘랑 얘랑 같다. 이게 같을 수가 없죠. A1과 B7이. 그지? 0을 더한 게 아닌 이상. 그러니까 얘랑 얘랑 부호가 반대라는 뜻이죠. A1 플러스 B7이 0이에요. 그럼 여기 지금 상수 안 나오죠? 그러니까 관계식이 등장한다는 거지 결국에는. 그러면 A1 그냥 A라고 쓸게요. B7은 뭐가 돼요? A 플러스 6 곱하기 공차 몇이야? 마이너스 1이요. 그럼 A는 6D다라는 걸 알 수 있네. D를 살려고 할까? A를 살려고 할까? D를 살려가면 장점이 뭐야? D를 살려가면 장점. 분모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적어. 근데 수가 커질 가능성이 높지. 이해가니? 근데 A를 가져가면 분모를 포함하게 될 수 있어. 대신 아다리가 잘 맞으면 수가 예쁘죠. 그치?
근데 우리 미지수 지정할 때 보통 뭘로 하기로 했어? 그치, 작은 것을 미지수 지정하기로 했죠. 그러니까 D를 가져갈게요. 웬만하면. 가봅시다. 일반은 구해볼까? 아니, 안 구해줘. 구하자. A는 뭐라 쓸래? 6D 플러스 n-a D D 곱하기 n-n 플러스 5죠. B에는 6D 플러스 n-1 곱하기 마이너스 2D D로 묶으면 마이너스 2n 플러스 8이죠. 그러니까 공차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걸로 묶어버릴게요. n-4 이렇게 되네. 다음 조건 나. 가일 아예 끝났어요. 조건 나. 따로 봐도 된다는 거잖아, 그죠?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뭐시기. 근데 지금 이 친구는 사실 절대값을 쓰나 거나 상관이 없죠. D가 양수니 음수니? 양수죠. 얘가 양수라면 얘는 양수야. 얘는 계속 양수야. 이 친구는 4에서 0이 되고 4에서 3은 꺾이는 거잖아, 그쵸? 그럼 쉽게 세려면 4 커트 치고 4 밑에는 계산 때려놓고 4 다음으로 생각해주면 되는 거잖아. 이해가니?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야. 그냥 이거 가져갈 때 얘가 그냥 마이너스 BK라고 그냥 생각을 해버리라는 거지. 그렇지? 마이너스 BK라고 생각해버리고 그 다음 요 격차만큼을 계속 더해주라는 거야. 따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얘가 성립하고 SP가 얘다. 뭔 말이야 이거? 뭔 말이야? 이거 어디야 이거? 얘들아 이거 어디니? 이거 축 아니야 축? 축이겠지. 응? 뭐 느끼겠어 얘들아? 봐봐. 절대값 AK는 AK지. 그 다음 저 절대값 BK는 뭐냐고. 마이너스 BK를 기준으로 생각한 다음 여기다 뭘 더해줘? 시그마 1에서 4까지 3까지도 상관이 없죠. 여기까지 BN을 두 번 더해주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안 된가? 빼줘야겠죠. 더해줘야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BK가 이렇게 생겼잖아. 근데 우리가 더해야 되는 건 요거잖아. 얘네를 더해가야 되잖아. 근데 지금 내가 마이너스 BK 더한 건 요걸 더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만큼을 두 번 더해야지. 그지? 이해했어? 근데 결국엔 얘가 뭐야 얘들아. 결국엔 상수 아니냐는 거야. 상수. 이 친구는 K값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값이야. 물론 지금 전제가 뭐야? n 이상일 때를 전제로 하고 있는 거야. 그럼 4 이상일 때는 이 친구가 그냥 y절편의 높낮이만 결정한다는 거야. 축에 이 친구가 영향을 못 끼친다는 거라는 거지. 이거 뭔 말인지 이해 가니? 앞에 규칙 모르겠다. 근데 여기 어딘가부터 뭐 이런 형태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거지. 이해가겠니? 공차가 몇이야 이거? 네모 이렇게 쓸게. 몇인지 모르겠지만. 그럼 얘가 공차가 D고 얘가 마이너스 2D야. 그럼 공차가 마이너스 D가 되잖아. 결국엔 위로 블록인 이런 그래프를 그릴 거라는 거지. 그리고 여기가 딱 몇이다 지금 문제에서 P입니다. 얘가 P, 몇입니다. 104입니다. 이런 얘기지. 108? 108.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얘들아? A, P 플러스 점 5는 0이잖아. 그죠? 그렇잖아? 그럼 이거 잘 계산해서 0이 되는 값이 어딘지만 알면 K값을 구할 수 있다는 거지.
누구 질문? 계산까지? 해보세요. 다 풀었죠? 그 다음 SN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최대값이래. 뭘 구하라는 뜻이었던 거야? 결국엔 문제에서? P값을 구해서 여기를 유추하라는 거지. 그렇지? 여기가 몇인지를 유추하라는 거야. 근데 우리 2차 함수에서 했던 것처럼 축의 2배 이렇게 가면 안 되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Y축 방향 평행이동이 어느 정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는 방정식, 는형으로 그냥 푸는 것이 올바르다. 대수적인 풀이가 올바르죠. 어제요? 이해했니? 어디부터 놓쳤니? 그냥 마음속으로 포기했지? 왜 그래? 아, 저 편식쟁이야. 이해하면 맛있어, 이런 거. 문제 얼마나 예뻐, 이거. 얼마짜린데, 문제가. 네 초봉보다 비싸, 이 한 문제가. 네 사회에 나갔을 때 초봉보다 이 문제 하나가 더 비싸. 다음. 52 전에 없겠죠? 응? 다 아니야? 공차가 음수인 등차 수열 AN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케이스 두 개잖아. AN이 2AN 플러스 2일 때가 있어. 이건 너무 쉽다, 그지? 얘는 너무 쉽지. 그럼 두 번째, 부호가 반대인 경우, 즉 더해서 0인 경우. 얘는 너무 쉽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n 플러스 몇이라는 거야? 4가 될 거라는 거지. 그치? 여기 어딘가에 n 플러스가 있고 여기 n 플러스 4가 있어서 이렇게 두 배가 나면 이렇게 해서 두 배라는 게 여기 0이라는 거지. 그치? 공차 음수잖아. 이쪽은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얘는 a n 플러스 4가 0이다 이런 얘기죠. 이게 쌤이 지금 기하적으로 설명하지만 다 대수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부분이죠. a 플러스 n 마이너스 1d는 2a 플러스 2 곱하기 n 플러스 1d다. 다 오른쪽으로 넘기면 a 플러스 n 플러스 2d가 2d 맞아? 3d죠. 3d가 0이다. 이렇게 나오죠. 대수적으로 해보면 더 나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랬을 때 n 플러스 1, n 플러스 2 n 플러스 1, n 플러스 여기가 지금 0이니까 수열의 합 축이 몇입니까? n 플러스 2분의 7이 되겠죠. 요 0포인트 x축과의 교점 포인트에서 0.5만큼 빼면 축이다. 이제 이거 설명 안 해도 되지? 다 알지? 그러면 여기서 가장 가까운 게 누굽니까? 다 전부 다 여기 기준으로 다 어디 있어? 왼쪽에 있잖아, 그죠? 그러면 460은 누군 거야? S, n 플러스 2인 거고 최소값인 450은 SM인 거죠. 계산은 안 할게요. 이거고요. 다음 이 친구는 딱 보니 뭐 별로 막 모르겠죠? 근데 하나 확실한 건 여러분 a 플러스 n 마이너스 1d 플러스 2a 플러스 2 곱하기 여기 넣을게 2m 플러스 2d 여기다. 그러면 3a 플러스 확실한 건 상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어느 항이 0인지를 무조건 알 수 있어. 즉 수열의 합의 축을 유추해낼 수 있는 거야. 무조건. 그렇지? 뭔 말인지 알아? 알아들어? 3m 플러스 1d
x는 0이다. 그럼 뭘로 나눠? 여기서 왜 3으로 나눠요 선생님 하면 안 되는 거야? 그지? 그냥 a 플러스 몇 d인지 궁금하니까 나누는 거야. a 플러스 m 플러스 3분의 1d가 0이야. 따라서 a m 플러스 3분의 4가 0인 거지. 그러면 수열의 합의 축이 몇이야? 정확히 몇인지가 궁금한 게 아니잖아 얘들아. 얘가 m 플러스 1.3333 되잖아. 여기서 0.5 빼면 어떻게 돼? 대충 그냥 m 플러스 뭐 0.9 이런 식으로 때려놓으면 되는 거 아니야. 0.8 뭐씩 이렇게. 그러니까 어디에 가깝냐가 중요한 거지. 지금 얘가 정확히 어떤 값을 갖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반올림에서 몇이 되는가 그게 중요한 거잖아. 굳이 쓸게요. 굳이 써보자. 3분의 4 마이너스 2분의 1 6분의 5인가요? 6분의 5 이렇게 써보자. 그러면 누가 제일 커버려? Sn 플러스 1이 제일 커버리네. 그 다음 제일 작은 건 Sn 플러스 2가 되겠죠. 가장 머니까요. 여기는 Sn 플러스 1은 몇이야? 460. Sn 플러스 2가 450 이렇게 되네. 자, 그럼 이 문제를 이렇게 푸는 건 어때요? 여기서 무엇이 최대값이고 무엇이 최소값인지를 찍어서 케이스를 나눠버리는 거야. 케이스가 몇 개 나오죠? 3P이죠? 6개 나와요. 6개. 최대값 3개 중 고르고 최소값 2개 중 고르고 나머지 2개 중에. 그럼 그렇게 푸는 거는 별로죠. 그죠? 이렇게 가면 케이스 2개만 하면 끝나는 거니까. 계산 어떻게 하나요? 우리 지금 식 하나 알지 않아요? 여기서 아는 게 am 플러스 4가 0이군요. 얘랑 sm 플러스 2가 460 sm이 450. 우리 비슷한 문제 푼 적이 있지 않나요? 그렇죠. 여기 k 달고 풀어본 적 있지 않나? 그렇지. 그 최대한 이쁜 거부터 살릴 수 있으면 살리는 거. 얘에서 얘 빼면 좀 이쁘죠. 그거 가지고 문제 해결하면 되겠네. 두 번째? 이 케이스? 네. m 플러스 6분의 5에서 가장 가까운 게 얘고 가장 먼 게 얘여서요. 이차함수 최대 최소잖아요. Sm 플러스 1은 가운데에 껴서 그 무엇도 가질 수가 없어요. 오늘 집중력 좀 좋은데? 아주 칭찬해. 일단 원수녀를 풀 때는 두 가지 케이스를 생각해야 돼. 첫 번째, 원수녀를 하지 않고 수녀를 때려 놓고 접는다. 뭔 말인지 알지? 밴딩. 접어서 끝을 맞춘다. 두 번째, 원수녀를 자체로 생각한다. 둘 중에 뭘 할지 선택해야 돼. 이 문제 어디가 편할까? 원수녀부터 그냥 무조건 원수녀로 푼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3명을 안 칠 거야. 그럼 이미 원수녀를 하기가 까다로워졌지. 원수녀는 보통 언제 해? 꽉 찰 때 하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지금 꽉 차 있지 않지. 그러면 사이드로 뭘 생각할 수 있어? 유령을 떠올릴 수 있어. 유령이 몇 명 필요해? 5명이 필요해, 그지? 5명. 그럼 유령을 안 치지 않는다. 유령을 5명 말고 4명은 예? 2명은 치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 거야? A, B, C가 있으면 비느자를 하나씩 낑구고 시작한다는 거지. 그리고 플러스 유령 2.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또는 A, B, C를 안 친 다음에 유령을 5명 넣는다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다음은 유령 생각 없이 그냥 A, B, C 안 친다고 생각해 볼 수 있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네요. 자, 이 친구 가장 기본적인 상황이죠. 이거 어떻게 풀까요?
ABC를 안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첫 번째 어떻게 하면 돼? A를 안 치고 시작하는 거야. 그럼 배경이 정해졌지. 그럼 여기서 이제 BC를 안 치면 되는 거죠? 안 치는 경우 어떻게 돼요? B 여기 앉는다 생각하면 4, 4, 4. C 여기 앉는 생각하면 4, 4, 4. 끝나는 거 아니야? 별로 안 걸리지? 일단 확률이니까 전체 경우의 수에서 이웃하지 않을 확률이니까 전체 경우의 수 생각해서 전체 경우의 수는 꽉 채우는 거니까 유령 5명이면 이쁘죠? 그렇죠? 이 케이스에서 예분에 너 하면 이거 끝나요. 얘는 유령 5명을 안 친다고 생각한 기준으로 유유유유유유유유 레그네리 이렇게 있어. 그럼 전체 경우의 수가 몇이야? 7패? 8만 7패 원순열 분해? 나누기? 5패? 이렇게 하면 되나요? 그지? 이게 전체예요 전체. 나 그냥 세볼래 일단. 네. ABC를 데리고 앉는 거? 아니 ABC를 안 치는 거랑 ABC랑 유령 다섯을 안 치는 거 똑같죠? 근데 왜 나눠주시는 거예요? 방법으로 케이스라고. 자, ABC를 안 치는 경우의 수는 몇일까요? ABC를 이웃하지 않게 치는 거. 일단 그냥 안 쳐보자. 그냥 안 치면 경우의 수가 몇이에요? A 안 치고 시작한다며. 배경이 정해졌지. 그럼 여기서부터는 원순열이야, 순열이야? 순열이야. 그럼 BC 안 치면 경우의 수가 몇이야? 7 곱하기 6이지. 왜 그걸 하는 거야? 유령을 안 친다 생각하면 유령 5명 포함해서 8명을 원순열을 때려. 근데 유령 5명은 구분하면 안 되잖아.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생각해서 5팩으로 나눠주면 똑같다는 거지. 이 두 가지를 따로따로 생각한 거야 이렇게. 이해했지? 그러면 이렇게 풀면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건 이렇게 풀면 이웃하지 않을 경우의 수를 어떻게 센 거야? 귀납적으로 센 거야. 근데 유령이 들어간다 생각하면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유령을 앉혀놓고 ABC 응댕이에 의자를 붙여 그냥 착 붙여. 그래놓고 사이사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 이해가지? 그래놓고 엉덩이에 의자를 붙이는 ABC가 이렇게 있어. 그럼 얘네가 사이사이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 그럼 첫 번째 A 어디 들어갈래? 하면 아무 데나 앉아야죠. 배경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A가 앉으면서 경우의 수가 몇이야? 1이죠. 그럼 B는 사이사이 앉으면 되겠죠.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4개네요. 4P? 이렇게 되겠죠. 이래지. 그럼 요건 어때? 이 케이스 이 방법도 좋을 때가 있잖아. 어떤 거야? 사이사이에 빈의자를 두고 생각하는 거지. 그 다음에 빈의자를 어떻게 더 넣을 수 있는가를 떠올려 보는 거야. 그럼 일단 첫 번째 A, B, C를 3팩으로 앉히 3팩 3-1팩으로 앉혀서 원순열을 때려. 그럼 A, B, C 그냥 놔둬도 되지 이제.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잖아. A, B, C, A, C, B 뭐 이렇게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사이사이에 의자를 한 개씩 뒀어요. 됐니? 그럼 이 상황에서 물론 전체 경우의 수는 이렇게 세면 안 되죠. 전체 경우의 수는 아까 셌던 것처럼 세시면 되고요. 이제 이웃하지 않는 건 의자가 몇 개 남았어? 2개 남았지. 2개를 어떻게 넣는 거야? 3개 중에 중복을 허락하여 넣는 거지. 그러면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2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지금 3h
2, 4C, 2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네. 답이 뭐요? 이거야? 아니, 맞지? 4번. 다음 4, 4, 3, 4, 9. 그림과 같이 원위에 같은 간격으로 놓인 10개의 점으로 쟤네가 있다. 이 중에서 임의로 3점을 택하여 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을 만들 때 둔각 삼각형이 될 확률. 손열과 조합 나랑 같이 한 사람 손. 너 나랑 같이 안 했잖아. 다은이밖에 없어? 삼각형 개수 몇 개야? 13이야? 제일 세기 쉬운 삼각형이 뭐지? 직각삼각형이지. 직각삼각형 몇 개야? 하면 지름을 몇 개 만들 수 있는 걸 떠올리는 거지. 그러면 점이 홀수면 못 만들어. 짝수면 절반 이렇게 가는 거야. 총 10개니까 5개죠. 지름이. 이렇게. 다음 다른 하나의 점을 선택. 이렇게 가는 거죠. 이해됐어? 이렇게 선택하면 10-2 개수의 점이 남는데 그 중에 하나 선택하면 직각삼각형이 된다 이거야. 다음 둔각이랑 예각 중에 뭐가 더 세기 쉬워? 둔각이 훨씬 세기 쉬워요. 그래서 예각은 항상 어떻게 세요? 예각은 여사건이에요. 기억하세요? 유형이에요. 자, 둔각 세는 방법 그냥 저를 따라 하세요. 딴지 걸지 마. 이종교육과정이니까 잘 봐. 자, 설명은 해드릴게. 자, 또 포인트를 하나 정할 거야. 하나의 포인트를 딱 정할 거거든, 이전에. 직각삼각형은 저쪽 L을 선택했지. 그렇지? 이번에는 봐봐.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이거야. 포인트를 하나 정해서 나한테서 둔각이 나오는 걸 계산한다. 이렇게 계산하는 분들이 많아. 이렇게 세면 안 돼요. 중복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러지 마시고요. 어떻게 가냐면 봐봐. 잘 들어. 나를 기준으로 내 오른쪽에서 둔각이 나오게끔 만들어야 돼. 왼쪽으로도 상관없지만 우리 그냥 오른쪽으로 약속할게. 오른쪽에서 둔각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야. 예를 들면 이렇게 하나의 선분을 만들었으면 얘가 둔각이 되게끔 세겠다는 거야. 이렇게 하면 뭐가 안 나와? 중복이 안 나와. 그지? 이렇게 생각해놓고 얘에서 생각했으니 다음 얘에서 생각하자. 이런 식으로 하면 중복이 절대 나오지 않아요. 그치? 그럼 이렇게 쉽게 뭐 하면 돼? 나중에 곱하기 10 하면 끝나는 거거든? 이해됐니? 이해한 거지? 자, 간다. 잘 봐. 이렇게 하면 이점이 뭐냐? 봐봐. 예를 들어 내가 여기서 둔각이 나오는 걸 세본다고 가정해보자. 그냥 납득하면 돼. 난 여러분 설득하는 것뿐이 아니라 납득 당하는 척하고 그냥 듣고 그냥 아 그러네 하시면 돼요. 여기서 둔각이 나온다고 가정해봐. 근데 내가 이 선분을 쓰잖아. 그럼 얘가 둔각이 나와야 되지. 그럼 잘 봐. 그럼 여기서 지름을 그어봐야 돼. 그랬을 때 하나의 꼭지점을 얘로 쓰면 내가 뭐가 돼? 직각이 돼. 그리고 이쪽을 쓰면 난 뭐가 돼? 예각이 되고 이걸 넘어서 이쪽으로 오면 둔각이 되지. 이해했어? 그러면 봐봐. 얘는 어려운 점이 뭐냐면 이 선분을 선택했으면 지름을 이거였어요. 근데 또 얘를 선택해서 이렇게 하면 지름이 바뀌어요. 또 이렇게. 귀찮다 이거야 이게. 그치? 근데 오른쪽을 타겟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잘 봐. 내가 이렇게 가져가잖아. 그러면 지름을 이렇게 그을 수가 있어. 그럼 하나는 이쪽에서 선택하면 되는 거지. 이번엔 선분을 이렇게 선택해봐. 그래도 지름을 얘를 써요. 이런 이점이 있는 거야.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 되지. 결국에 내가 여기에서 오른쪽에서 둔각이 나오는 걸 선택할 거야.
그러면 지름을 딱 그어. 그럼 나 오른쪽에서 선택한다며. 그럼 내가 내 오른쪽 점으로 쟤를 선택했어. 뭐 어때? 내 오른쪽 점으로 쟤를 선택했어. 그럼 여기서 더 이상 선택하면 안 되는 거야. 여기서 선택해야 되지. 그럼 둔각이 나와 안 나와?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고 해야지. 내 오른쪽을 센다고 했잖아. 얘를 세버리면 중복이 일어나는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가자는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끝나지. 잘 봐. 몇 개야? 4C 이렇게 끝나지. 그냥 여기서 네 개 중 2개 점 선택하면 끝나는 거야. 자, 굳이 한번 공식화해 볼게요. 첫 번째, 자, n이 짝수예요. n이 뭐예요? 점의 개수입니다. n이 짝수면 직각 삼각형 개수는 어떻게 돼요? 그냥 삼각형 개수는 여기서 세야지. n이 짝수면 삼각형 개수 nc 3이 될 거예요. 직각 삼각형 개수는 지름 선택 2분의 n 곱하기 n-2 이렇게 나올 거야. 맞지? 다음 둔각한다. 잘 봐요. 둔각한다. 첫 번째 n 곱하기 점을 하나 선택. 그럼 하나 선택해서 가상의 지름을 그었겠지. 그럼 점 2개 썼지. 그럼 점 n-2개 남았지. 그중 절반 중 2개 선택해라 이거야. 이게 둔각삼각형 개수야. 이걸 굳이 공식으로 써가지고 외울 필요는 없겠죠? 이렇게 외우는 게 편해요. 다음 예각은 여사건 이렇게 끝내요. 다음 n이 홀수예요. 삼각형 개수 nc3. 직각삼각형 개수 없음. 그치? 지름을 만들 수가 없어요. 다음 둔각삼각형은 잘 봐. n 곱하기 됐어? 지름을 그었지. 가상의 지름. 쌤, 지름 어떻게 그어요?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얘들아, 나는 가상의 지름을 그어서 얘를 쓴다는 게 아니잖아. 그치? 만약에 점이 홀수개면 이 지름의 연장선, 이 점선의 끝에 뭐가 있어? 우리의 점이 없고 양쪽 사이드로 이렇게 점이 있을 거야. 그치? 그러면 난 점을 하나 쓴 거죠. 2분의 n-1c 이렇게 하면 돼요. 여사건 마찬가지로 예각은 여사건 이렇게 구하면 된다. 됐죠? 외우세요. 그럼 답은 몇 C3? 10C3분의 10 곱하기 그거 4C 이렇게 되겠네. 그럼 분모 분자에 뭐 곱할까? 3 곱하자. 3 10 곱하기 9 곱하기 8분의 10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3 이렇게 되겠네. 19 3번이야. 여러분 이런 생각도 들지 않나? 그러면 둔각삼각형은 맨날 절반인가? 이런 생각 안 들어? 그럼 여기까지도 한번 해볼 만하지? nc 3분의 n 곱하기 2분의 n-2c2가 n의 값에 관계없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 그럼 처음 생각해야 되는 게 뭐야? 분모 3차 보여? n-1, n-2 분자 n 몇 n에 대한 3차지. 약분이 될 수 있겠다 싶지? 안 되는 거 보이지? 공통인수가 아니잖아 지금 둘이. 그치? 그러니까 안 되겠죠. 이 아다리가 딱 맞았던 게 10인 거죠 지금. 아 이게 이 규칙까지는 없구나 라는 거야. 제가 내신을 못나. 전 외워요. 그냥 점 10개, 둔각, 절반 이렇게 외울 것 같아. 그냥. 이해가 된다고 해야세요 그냥. 비로소 이해가 되는구나. 그래. 과제를 해야 이해를 하지.
354.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내부의 점피 잡을 때 PAB. 예각삼각형. 예각삼각형이 안 되면 직각 아니면 둔각 아니야? 누가 가능해? 얘만 가능한 거 아니야? 얘네들은 절대 직각이 될 수 없어. 쌤 여기는요? 지금 확률이잖아 얘들아. 그치? 이거 면적 가지고 확률 재는 거 아니야? 그치? 점 여기가 된다고 해서 얘가 확률이 가져가? 얘 넓이가 몇이야? 여러분 얘 넓이가 몇이야? 없어. 그치? 존재하지 않아. 뭔 말이냐고? 점 P가 여기가 되면 어떻게 돼? 직각삼각형이 되잖아. 근데 이 주변에서 되는 저 P가 있어? 없잖아. 그러니까 이 친구는 도형이 되지 못해. 그냥 점일 뿐이야. 점도 도형이지만 넓이를 갖지 못한다는 거지. 평면 도형이 될 수 없어요. 따라서 저런 건 무시해도 괜찮다는 거야. 자, 얘가 직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뭐가 나와야 돼? 반원이 나와야겠죠. 이렇게. 그럼 이 반원을 기준으로 P가 이 안쪽에 있으면 뭐가 돼? 둔각이 되고 바깥에 있으면 예각이 된다 이거죠. 따라서 문제에서 원하는 예각삼각형은 이 바깥쪽 넓이를 큰 정사각형 넓이로 나눠달라는 거네. 근데 넓이가 몇이야 정사각형? 1이지. 그럼 결국에는 이 면적이 이 넓이가 답이 되겠다 이거죠. 1 마이너스 2분의 파이. 3분의 8분의 파인가요? 4번이네. 이걸 못 푼 이유가 뭘까요? 못 푼 이유가 뭘까요? 개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죠? 개념에 뭐뭐뭐가 있는지 생각해서 이건가 따져보면 넓이네 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어요. 물론 중3, 중2가 부족하면 당연히 못 풀죠. 답 3호. 이 플러스 루트 3 하면 뭐 떠올라? 안 떠오르죠? 60도 떠오르지 않나요? 아니야? 알았어. 정삼각형 모양의 바닥이 있구나. 지름의 길이가 1cm인 동전의 중심이 이 바닥 안으로 놓이도록 던질 때 던졌어. 동전이 바닥에 완전히 포함될 확률은 저다. 뭐야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게 좀 문제가 좀 그런 게 아예 바깥으로 낙이 되는 경우는 생각하지 말라는 거지. 여기 던져봐. 근데 저기를 갑자기 팍 던져버려. 이거 제외라는 거야, 그렇지? 이런 거 전부 다 제외하고 이런 건 카운팅 하겠다는 것 같아, 그죠? 앞들? 영초 뭐가 지금 뭐가 안 돼? 뭐가 또 아니야? 응? 뭐? 바닥 안으로 놓여야 되는데 왜 3이랑 만나는 거 바닥 안으로 놓이는 경우는 얼마나 전체적으로 그렇게 그래서 쌤이 지금 얘기한 거잖아. 이거 카운팅 할 거야? 여기 던지라고 하는데 우리 집 가지고 동전 던지는 거 확 카운팅 할 거야? 아니잖아. 이렇게 애매하게 놓인 건 카운팅 할 거야? 이 말 좀 애매하지. 이 바닥 안으로 놓이도록 한다며? 그래놓고 바닥에 완전히 포함될 확률이라고요? 1 아닌가요? 아니 근데 솔직히 딱 따져보면 맞는 말이지. 근데 문제가 성립하게끔 읽어보면 이런 얘기 아니겠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거 좀 언어 구사력이 좀 별로임 이 문제. 정확히 이야기를 해줘야지.
이 문제 맞겠지? 그치? 이 문제 맞죠? 맞을 거야. 동전 너무 큰데. 뭐 하자는 거야? 넓이 가지고 이야기하겠다 이거 아니니? 그럼 동전에 뭘 기준으로 생각할까? 중심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야. 중심 기준. 그럼 요런 애들은 다 어디 있는 거야? 중심이. 얘 따라가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가나 봐요. 이렇게. 그죠? 중심이 이 위에 있으면 이거 몇이에요? 반지름. 왜 반지름을 일러주지? 지름을 일러주는 거야. 지름을 일러주는 게 맞죠? 네. 지름 아니지. 아니지. 여기가 0.5라고 생각해야 되잖아. 맞지? 그지? 그래야 딱 만약에 이 위에 동전이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접해 있는 거지. 얘들아, 이런 하나하나의 순간에 집착하시면 안 돼. 넓이를 보고 생각해야 되는 거지. 그럼 얘보다 조금이라도 안쪽으로 들어오는 순간 얘는 얘 위에 놓인 거죠. 이 문제에서 이야기한 게 그거야. 야, 이렇게 살짝 걸쳤어. 놓인 거야, 안 놓인 거야? 아니, 놓이긴 했는데. 딱 이 정도잖아, 그치? 놓였잖아, 그치? 이 중에서 완전히 놓인 거 생각해라, 이런 거잖아. 그럼 이런 거지. 중심, 전체 경우의 수가 뭐야? 전체 경우의 수. 여기죠. 쌤이 주황색으로 그려놓은 여기의 넓이가 전체예요. 여기서 뭘 빼달래요? 이거 분해 뭐래요? 완전히 포함됐다며. 이 안쪽 가는 거죠, 이제. 이 안쪽을 가자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다른 색으로 해야겠구나. 너분의 너. 이렇게 가자는 거네. 납득완. 너분의 너. 주황색 분의 초록색이에요. 색액에? 나랑 같은 건가? W. 왜 이렇게 싫어해? 여기가 2 플러스 루트 3이야. 여기가 2분의 1이잖아. 이 직사각형 넓이가 몇이야? 1 플러스 2분의 루트 3이지. 이게 몇 개야 지금? 3개지. 그리고 요 친구 여기 몇 도겠어? 120도겠지? 여러분 얘네 셋 더하면 뭐야? 원 하나야. 이런 아이들을 보고 뭐라 부르지 우리? 볼록다각형 이렇게 불러. 만약에 사각형이 이렇게 생겼잖아. 그럼 이 친구는 동전을 딱 여기 대고 스르륵 굴렸다고 했을 때 얘네 더하면 360도가 안 나와. 이거 나오는 애들을 볼록다각형이라고 불러. 대충 생각했을 때 그렇다는 거야. 물론 다른 케이스도 있어요. 그럼 얘네는 넓이가 몇이래? 4분의 파이가 돼? 이렇게. 야, 근데 파이가 나오면 이게 가능해? 못 읽었어. 너네 너네? 죄송합니다. 넓이비네요. 넓이비. 머쓱. 나도. 여기 30도지. 여기가 2분의 1. 여기 길이가 몇이요? 1. 여기 2분의 1. 이게 최선인가? 이거 길이 바로 못 가나? 할 수 있네. 여기가 2분의 1이잖아. 그러면 얘가 60도니까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3? 2 루트 3분의 1이네.
맞죠? 그럼 얘까지 하면 루트 3분의 2죠? 그러면 이 길이 모르네? 어? 그러니까 이 길이에서 얘네를 빼려고 그랬는데 이 길을 모르는구나. 그냥 이렇게 갈게요. 높이로 갈게. 뭐 하고 싶은지 알겠어. 어디야? 어? 한 변의 길이가 2? 왜지? 2 플러스 루트 3에서 루트 3을 뺐다고? 응?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여기? 여기? 응. 루트 3 나이스. 이걸 못 봤네. 그럼 얘네 둘이 더해서 루트 3이니까 여기가 2네. 그럼 완전히 포함될 확률은 2 플러스 루트 3분의 2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 넓이 b 닮은 b의 제곱 7 플러스 4 루트 3분의 4. 아니 귀찮아. 뭐라고? 뭐가 뭐냐고? 닮은 b예요. 얘가 2 플러스 루트 3이잖아. 그때 이 친구 한 변의 길이가 2잖아. 닮은 b가 2 플러스 루트 3분의 2잖아. 근데 넓이 b가 확률이니까 제곱한 거야. 더하래? 12? 1번이네. 응. 창의 융합 이런 데 나올걸요? 꼭 나오는 그거잖아. 관역, 양궁 이런 거 나올 텐데. 나오지 않나? 그래? 조건부 질문 더 있어 다은아? 끝이야 이게? 리모컨을 6개를 준비해야겠다. 온도를 낮춰달라고? 정십이각형의 꼭지점 중 세 점을 택하여 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을 만들었다. 정십이각형 뭐가 떠올라요? 원이 떠올라야 돼요. 원 위에 12개의 점이 있는 거야. 근데 이웃하는 꼭지점을 이은 현들은 그려져 있는 상태. 얘가? 우리 연수가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봐서 그래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은 다 이어져 있는 상태. 이런 거죠. 이게 정십이각형. 세 점을 택하여 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을 만들었다. 이명을 택한 시간을 지나서 삼각형을 대해 삼각형을 이등변 삼각형을 하냐. 이등변 삼각형은 어떻게 나오는 거야? 쓱 이렇게 나오는 거지.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 뭐지? 정삼각형 조심해야겠지. 이렇게 쓸 때 중복될 거 아니야. 아니야. 임의로 택한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라. 그럼 직각삼각형 개수가 몇 개야? 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P, B바 A를 구하려잖아. 직각삼각형일 때 이등변 삼각형일 확률. 그럼 뭐와 같아? P, A분의 P,
A교 B와 같잖아. 근데 둘 다 어차피 분모가 뭐야? NS잖아. 이해가요? 표본 공간. 그러니까 그냥 뭐의 개수? 직각 삼각형의 개수분의 뭐의 개수?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개수를 하겠다는 거지. 이해가시죠? 직각 삼각형 6 곱하기 10 분의 직각 이등변 삼각형 뭐야? 이거 쉽네. 6 곱하기 2네. 슈퍼 이지. 3번. 곱하기 10부터. 싫어. 직각 생각하는 여기 지름 잡았잖아. 직각 이등변 삼각형 잡으려면 어디 가져가야 돼? 그러면 다시 해봐라. 직각 이등변 삼각형 만들려면 어디 가져가야 돼? 꼭지점을?